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6회차는 J리그 8경기, K리그 6경기입니다. 지난 35회차는 최종픽 공식 3순위 4개와 2순위 3개로 2월보다는 독식 회차에 가까웠는데 두 분의 1등 적중자가 나와 3억 여원의 대박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경기라 K리그의 큰 이변을 봤는데 아쉽게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36회차에서 K리그는 주중 수요일에 FA컵 8강 경기 4경기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신 후 본인들의 최종픽을 하시기 바라고요. 주말에는 더위 또는 우천 경기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체력과 잔디 상태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제 분석을 참고하셔서 최종 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온다면 아무래도 예측 프로 리그들인데 또다시 복불복 회차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거란 생각인데요. 아무튼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대박의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7위 가시마와 13위 교토상가의 매치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짠물 수비가 무색하게 간바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교토는 요코하마 FC에 2대1로 승리하며 6연패 후 2연승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상성은 2승 1무로 가시마가 앞서 있습니다. 지난 회차 가시마는 간바 오사카와의 원정에서 승과 패를 예상했는데 전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간바에게 2대1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실점은 2점으로 짠물 수비에 맞지 않는 실점이었는데 교토 역시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교토는 직전 가시마에게 승리했던 간바와 같은 4-1-2-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브라질 용병 패트릭이 7골, 유타가 5골, 고스케가 3골로 득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시마도 공격수 유마가 8골, 게이치넨이 4골, 유키가 2골을 합작하고 있어 공격력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수비에서 승부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시마가 선제골을 넣고 잠근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매치인데요. 상성에서 가시마가 우세하고 교토가 2연승 중이나 원정에서 2연승이 없고 가시마가 홈에서 4경기 패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시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2번 경기 J리그 15위 니가타와 6위 산프렌체 히로시마의 매치입니다. 니가타는 5경기째 승리가 없어 안 좋은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요.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산프레체도 흐름이 안 좋습니다. 리그컵에서도 나고야에게 2대1로 패하며 경기력이 기복이 있는데 직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으로 패하며 부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성은 1승 2무 2패로 산프레체가 앞서 있습니다. 산프레체에는 브라질 선수 2명이 있는데 팀 내 6골로 최고 득점자인 비에이라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서는 골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 중이며 5경기 승리가 없는 니가타와 원정에서 4연패 중인 산프레체입니다. 직전 리그 1차전 맞대결에서는 니가타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홈과 원정 연패를 끊어야 하는 양팀인데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배당이나 전력은 산프렌체가 우세하지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상성에서 직전 경기의 결과도 있어 니가타의 승리도 가능한 매치로 보입니다. 산프레체가 무승부가 없는 경기가 22경기 이어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고려해서 2변 픽으로 니가타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3위 나고야와 10위 가와사키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리그 4연승과 리그컵에서도 산프레체를 2대1로 물리치며 5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도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가와사키는 리그컵 한 경기 포함 2연승으로 흐름이 반등했었는데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주춤한 상태로 이번 매치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매치입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가와사키가 우세합니다. 나고야에는 덴마크 용병 융커가 9골, 미드필더 브라질 용병 도스 산토스가 4골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브라질 선수들이 4명이나 되는 가와사키인데 태국의 축구 영웅 송크라신도 서브로 출전 중이고 한국의 정성용 골키퍼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0년, 21년 2년 연속 리그 우승, 2022 리그 2위의 면모를 이번 시즌에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전 경기 가와사키가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무승부를 하면서 완전한 반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최근 원정 1무 2패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게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부진으로 현재 순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홈에서 4연승 중이고 9경기 홈에서 패배가 없는 나고야는 홈 극강입니다. 나고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K리그 6위 전북 현대와 4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직전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3연승의 흐름이 꺾였습니다. 광주와는 수요일 FA컵 8강전에서 재대결을 하는데 이번 매치 3일 전이라 체크해봐야 할 겁니다. 제주도 울산과의 FA 8강 경기가 있는데 양팀 조건은 동일해 보입니다. 제주는 최근 흐름은 좋지 않은데 A매치 휴식기 전경기에서 울산에게 5대1로 대패하였기에 그 충격에서 벗어났을지 다시 한번 수모를 당할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전북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전북에는 부상 선수가 많은데 중원의 백승호나 수비의 김진수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김진수의 공백을 최초순을 놓고 정우재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정우재의 실수들이 많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북의 페트레스쿠 신인 감독은 아직 선수 파악이 덜 된 걸로 보여 적시적소의 선수 투입에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제주는 공격수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폼이 좋았던 안현범이 A매치 경기에서 3, 4주 결장이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 이번 매치에는 결장이 예상됩니다. 전북이 부상 공백으로 전력 누수가 심하고 제주도 안현범의 공백이 있지만 지난 첫 경기에서 신인 감독의 불안감이 보이는 게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최근 흐름이 안 좋은데 선제골이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전북 현대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17위 요코하마 FC와 14위 간바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요코하마는 3경기 승리가 없었는데 리그컵에서 모리오카에게 4대1로 대승하며 분위기 반전을 하는가 했는데 직전 교토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리그에서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5연패 후 4연승 중인 간바 오사카는 흐름이 완전 반등했는데요. 간바는 1항배에서 탈락했고 그 후 리그에서 FC 도쿄에 승리하며 직전 리그컵에서도 세레소 오사카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 직전 리그 가시마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며 이제는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간바가 우세합니다. 간바는 실점률 1.88로 수비에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4-1-2-3 포메이션은 선수들이 이해하고 경기 중에 라인이 흐트러지곤 했는데 거기에 공격에 무게를 두다 보니 실점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4연승을 하면서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시스템이 안정을 찾는 걸로 보이고 득점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간바의 상승세를 요코하마가 막기에는 버거워 보여 요코하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11위 FC 도쿄와 16위 가시와의 매치입니다. 도쿄는 리그에서 3연패로 좋지 않았는데 리그컵에서는 교토에게 3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꾸더니 리그에서 리그 2위였던 나고야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가시와는 리그컵 포함 4연패에서 직전 교토와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연패는 끊었지만 무득점으로 시즌 평균 득점이 0.89점으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도쿄가 앞서 있습니다. 도쿄의 브라질 용병 디에고가 7골로 선전하고 있고 포백을 쓰는 도쿄는 4-1-2-3으로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최근 8경기에서는 실점률이 2.13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실점은 1.25로 떨어지며 홈에서는 나은 편인데요.
가시화는 공격수 호사다 마야가 시즌 5골, 브라질 용병 마테우스가 3골로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게 승리는 못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5대4로 4득점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3으로 3득점을 하며 득점력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이룬 도쿄가 7경기 승리가 없고 원정 2연패 중인 가시화보다는 흐름이 나아 보이고 상성에서도 조금 앞서 있어 도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2위 빗셀 고베와 9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빗셀 고베는 리그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에 패하고 리그컵에서도 하위팀 요코하마 FC에게 3대1로 패하며 리그 1위에서 3위까지 하락했다가 직전 후쿠오카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떨어지던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삿포로는 최근 2경기 1무 1패를 하며 흐름은 안 좋고요. 상성은 5승으로 고베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2020년 이후 고베가 7연승 중입니다. 고베의 공격수 오사코 유야는 시즌 12골로 리그 2위로 고베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4-1-2-3 포맷을 쓰는 고베와 3-4-2-1 포맷을 쓰는 삿포로로 공격과 수비 중심의 맞대결입니다. 상성이 압도적인 고베는 흐름을 반전시켜 다시 1위를 탈환하기 위해 홈에서 닭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원정에서 2점까지 올라가는 삿포로의 실점률이 버티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빗셀 고베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J리그 8위 사간도스와 5위 우라와의 매치입니다. 사간도스는 승무로 6경기 패가 없이 괜찮은 흐름이었으나 리그컵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게 6대1로 대패를 하며 흐름이 내려앉을 분위기였으나 직전 리그 경기에서 시원한 원정에서 6대0으로 대승하며 대패의 분위기를 대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라와는 리그 7경기 패가 없고 3승 3무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가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무패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리그컵 경기까지 포함하면 8경기 무패 경기를 하며 괜찮은 흐름입니다. 상성은 3승 3패로 대등한데요.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고 있고 무승부가 없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는 4-2-3-1 주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경기력을 공격적으로 바꾸며 대패 대승을 했습니다. 7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오노 유지와 5골의 유이치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우라와는 순위에 비해 득점력은 1.24로 높지 않은데 최근 8경기에서는 1.00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비로 무패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평균 실점이 시즌 0.76이고 최근 8경기에서는 0.63으로 더 떨어지고 원정에서는 0.56으로 철벽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4-2-3-1 포맷을 쓰며 수비를 탄탄히 하는데 이기면 좋고 비기면 목표 달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공격수들에게 키패스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 공격수 신조의 3골과 수비수 노르웨이 용병 호이브라텐의 3골이 팀 내 최고 득점자인데요. 수비수가 팀 내 득점 1위라고 하는 건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골로 골을 넣고는 뒷문을 굳게 잠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간도스는 홈 실점이 시즌 평균 실점 1.17보다 올라가는 1.44인데 최근 8경기 실점은 0.63으로 이전 홈에서의 닭공에 실점이 높아지니 수비를 좀 더 신경 쓰는 걸로 보입니다. 양팀 상성에서 대등하고 무승부가 없는 점을 고려해봐도 한 번쯤 무승부가 나올 때도 되었고 순서로 보아 직전 원정팀 사간도스가 2대0으로 승리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라와의 원정 승리가 땡기는데요. 어렵습니다. 우라와의 8경기 무패 행진이 끝날지 상성 첫 무승부가 나올지 한 골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라와가 12라운드 연기된 경기를 홈에서 시원함과 치르고 3일 후에 원정을 떠나게 돼 있어 체력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사간도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K리그 8위 대구FC와 12위 수원 삼성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좋은 기회였지만 울산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운도 따르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수원도 서울과의 홈 슈퍼매치에서 1대0으로 패하며 6경기 승리가 없고 홈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대구는 에드가가 어떻게 보면 과한 퇴장이었다고 보이는 징계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중원에 이용래나 이진용이 노련함은 있을지 모르나 섬세함과 키패스가 부족해 보여 세징야의 고군 분투가 안쓰러워 보입니다. 수원은 아코스티와 안병준이 폼이 올라와 있는데 수원 역시 안병준에게 크로스로 올려줄 수 있는 이기자가 결정하고 있어 지난 경기에서는 안병준이 직접 몰고 가서 골 찬스를 잡는 모습이 보여 중원의 해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듯 합니다. 절박한 양팀의 대결인데요. 대구가 홈에서 2승 2무로 4경기 패가 없는 홈에서 강한 원래의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수원은 주중 FA 8강을 인천 원정으로 치르고 그리고 리그 대구 원정 경기를 가야 합니다. 대구의 무더위도 이겨내야 하고 인천과 대구를 이동해야 하는 이동거리 부담도 있고 여기에 장마가 시작돼서 우천 경기가 된다면 체력은 두세 배 더 들게 되는데요. 체력에서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수원입니다. 대구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K리그 3위 FC서울과 7위 대전시티즌의 매치입니다. 양 팀은 최근 3경기 1승 2무로 갔습니다. FA컵도 탈락해서 주중 경기도 두 팀 다 없습니다. 그러니 흐름도 비슷합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서울이 우세한데요. 2020년 이후 최근 두 경기는 1승 1무로 대전이 앞서 있습니다. 서울은 황의조 선수가 단기 임대 계약이 끝나 팀을 떠났고요. A매치 출전했던 나상호가 직전 경기 전반만 뛰고 교체되었는데 아무래도 A매치 후유증이 좀 있었던 걸로 보였고요. 기성용과 교체되어 들어간 이승모는 새로운 팀의 적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전은 시즌 초반 승격팀으로 좋은 성적을 내었었는데요. 흐름이 한풀 꺾인 걸로 보이는 게 선수 뎁스에서 일부 리그에서의 경쟁력에 한계가 온 듯 하기도 합니다. 티아고가 시즌 7골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중원의 키플레이어 주세종이 아직 제폼이 올라오지 않아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팀을 이끌던 이진현도 홈이 좀 떨어진 게 부진이 이어가고 있고요. 날이 더워지며 체력전이 될 경기인데요. 동기부여보다는 체력 충전이 더 중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홈에서 7경기 패가 없는 서울과 원정에서 3경기 패가 없는 대전의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5위 광주FC와 1위 울산현대의 매치입니다. 광주는 최근 4승 2무로 6경기 패가 없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도 3연승으로 1위를 굳건히 지키며 흐름이 좋습니다. A매치 차출에도 큰 영향 없이 직전 홈에서 대구를 3대1로 이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울산현대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광주는 FA컵 8강전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했던 전북과의 리턴 매치가 수요일에 있고 울산은 제주와 8강 경기가 있습니다. 광주의 알바니아 국대 아사니가 FA컵 8강부터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토마스와 이순민의 폼이 좋아 이번 매치에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울산은 인종차별로 한 경기 징계를 받았던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이 돌아오지만 섣불리 경기에 투입될지는 홍명보 감독의 판단에 달려있겠는데요.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이 세 선수와 엄원상 등 부상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A매치에서 돌아온 루빅손, 마틴 아담스 등을 적절히 교체 출전시키며 두꺼운 스쿼드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직전 리그 전북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5패의 상성을 깬 광주가 이번 울산과의 상성 기록도 깰 수 있을지가 관심사항인데요. 양팀 흐름이 좋은 현재 주중 주말 경기로 이어지는 연전에서 뎁스에서 유리한 울산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요. 광주의 최근 흐름을 생각해서 또 한 번 상성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
광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J리그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18위 쇼난 벨마레의 매치입니다. 최고의 흐름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최악의 흐름으로 리그 최하위를 하고 있는 쇼난의 경기인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요코하마가 우세한데요. 직전 리그 1차전 맞대결에서는 쇼난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시즌 초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배당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전력으로는 비교도 이기는 게 쇼난인데요. 연기된 12라운드 경기를 우라와 원정으로 3일 전에 치르고 오기에 더욱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직전 사간도스에게 홈에서 6대0 대패까지 있어 흐름의 분위기까지 한 지하 3층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매치가 이변이 생긴다면 독식이나 2월일 걸로 생각되고요. 요코하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2위 포항과 10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포항은 얇은 선수 뎁스를 가지고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로 아슬아슬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여전히 흐름이 안 좋은데요. 직전 동병상련의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포항이 앞서 있습니다. 포항은 요즘 폼이 최고조로 보였던 고용준이 중국 평가 2차전에서 부상을 당해 한 달가량 출전이 불가합니다. 7경기 정도 결장이 유력한데 최근 포항 공격진을 이끌었기에 포항으로서는 전력 공백이 커 보이고요. 제카, 백성동, 오베르단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뎁스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이는데 라스, 이승우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 중인 포항은 8경기 1패만이 있어 홈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은 당연히 원정 성적도 좋지 않은데요. 원정 실점도 2점으로 수비도 무너진 상태라 승리하려면 골을 더 넣어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주호가 은퇴했고 상무에서 돌아올 이영재가 팀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항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 9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11위 강원FC의 매치입니다. 6경기 패가 없던 인천은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무패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강원은 윤정환 감독 취임 첫 경기 수원FC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연패는 끊었지만 9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인천이 우세합니다. 인천은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왼쪽 수비수 델브리치가 김승대에게 여러 번 뚫리며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먹으며 패했는데요. 공격에서는 빠른 발의 제로소가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에르난데스의 폼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은포크는 무리한 슛을 남발하며 마무리에 결정을 못 지어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 U20 브론즈볼 이승원을 선발 출전시키며 팀 내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중원에서 한국영과 함께 첫 선발 출전이지만 제 역할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한국영이 체력적으로는 많이 뛰는 경기를 하나 세밀함이 부족한 게 흠인데 이승원이 K리그에 적응을 해서 과거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윤정환 감독의 세밀함을 배운다면 리그 후반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대원, 양현준의 폼도 살아나고 있고 직전 경기 이정엽의 마수거리 득점도 올렸기에 조금만 더 결정력만 올린다면 리그 후반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평균 득실점이 엇비슷한 게 팽팽한 전력입니다. 인천은 홈에서 수요일 수원 삼성과의 FA 8강 경기가 있고 강원은 포항 원정 8강 경기가 있는데 강원은 주중 주말 이어지는 원정 경기로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일 경기를 체크하고 최종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수비 허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고들 윤정환 감독의 전략이 통할지가 관건입니다. 난타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매치인데요. 저는 인천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주중 FA 경기 결과와 날씨 그리고 날씨에 따른 잔디 상황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